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수교한 지 140년이 넘는 전략적 동반적 관계입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의 의미, 기대되는 성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 유럽팀 선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9년 만에 양제화 방안입니다. 이탈리아 총리로서는요. 이런 의미도 볼 수가 있겠고, 우리로서는 2002년 월드컵 때 한일전, 한 이탈리아전이죠. 그것도 생각나기도 하는데 이번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안 전반적으로 한번 의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작년에 이제 뉴욕에서 있었던 그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그 멜로니 총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잠깐 만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멜로니 총리한테 방안을 요청을 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번에 19년 만에 멜로니 총리가 이제 방안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한국과 이탈리아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갖다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번 이제 방안을 통해서 이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협력 이런 걸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뭐 방산이라든가 과학기술, 뭐 우주, 반도체 이런 여러 가지 분야 첨단 산업에서의 어떤 한 이탈리아가 협력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견국으로서 이제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외교적인 어떤 지평을 갖다 확대한다 이런 차원에서 좀 한 이태리 그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19일 정상회담이 있는 거고요. 이제 이후에 공식 오찬 이런 일정들이 쭉 진행되게 되는데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 어떤 내용들이 좀 이번에 다뤄질까요? 여러 가지 뭐 스포츠도 떠오르게 되고 참 뭐 연관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대통령 그 청와대의 공식 뭐 이제 발표에 따르면 이제 교육 투자라든가 또는 이제 뭐 방산, 우주, 반도체와 같은 그런 첨단 산업 분야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협력 분야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적 교류부터 포함해서 이제 문화 협력 이렇게 지금 굉장히 문화 쪽. 네. 예, 다양한 어떤 그런 협력을 갖다가 지금 양자 간에 이제 그 협력 논의를 갖다 좀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상회담 내용이 이제 발표되면 이제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국과 이탈리아 간에 좀 뭔가 현안이 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어떤 경제 협력을 갖다 좀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좀 폭넓은 논의가 지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투자도 뭐 당연하고요. 요즘에 우주 방산 반도체 워낙 뜨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과학기술 그리고 K 컨텐츠 이탈리아도 뭐 컨텐츠 스포츠 문화 뭐 만만치 않거든요. 자 이런 또 컨텐츠 간의 교류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와의 관계도 한번 이 시간에 좀 짚어보도록 하죠. 수교 140주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뭐 외교적인 흐름, 관계들 그냥 나쁘진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4년이 이제 한이 수교 140주년을 갖다가 맞이한 해였고요. 그래서 네, 2024년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24년과 25년 요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탈리아랑 한국 간의 이제 상호 문화 교류의 협력 이런 거에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이태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렇지만 그 전부터 이미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이탈리아 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40주년이라는 어떤 예. 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양자 간에 굉장히 다양한 협력 논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뭐 경제 분야도 그렇고 뭐 정치 분야 특히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견국이라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와 굉장히 많은 면에서 어떻게 보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좀 협력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23년에는 그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또 우리나라 뭐 공식적으로 방한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24년, 25년에는 굉장히 뭐 이태리의 주요한 이제 기업 수장들이라든가 어떤 이런 분들이 방한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미 한국과 이탈리아 간의 중요한 협력 분야에서 양국의 뭐 비즈니스 수장들이 어떤 식의 좀 협력을 갖다가 하면 가능할지에 대한 실무적인 어떤 노력도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좀 뭐 확인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한국과 이탈리아 간에 좀 굉장히 다양한 그런 협력 논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 표에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1884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1884년 조선과 이탈리아의 수교. 그래서 이제 2024년이 140주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이번 회담에서는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조금 더 심화되게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가 교역 투자, 뭐 무역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눴는데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의 교역 현황이요.
우리가 이 정도였어 할 정도죠. 우리가 굉장히 좀 무시하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나 좀 굉장합니다. 예. 우선 우리나라 대세계 수출을 갖다 기준으로 했을 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4년 기준으로 해서 한 27위 교역 예. 규모로 봤을 때 수출에 합쳐서 한 127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EU 내에서만은 EU 내에서는 이제 4위 예, 국가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적지 않은 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수출 또는 수입 이제 교역 상대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010년 초반에 이제 한유 FTA가 발효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하고의 어떤 그런 교역 관계도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거의 10년 기간 동안에 한 55% 교역 규모가 급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역 상대국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교역 규모와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달리 얘기하면 그만큼 이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예. 양국 간에 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렇게 약간 투자 부분에서도 좀 뭔가 좀 양국 간에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미 100억 달러는 돌파한 또 그런 우리의 교역국이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자체의 지금 경제 상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이었었나요? 유럽 내 재정위기 나오면서 그때 피그스 국가 거기에 이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경제가 좀 무너졌나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선진국이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탈리아의 현재 경제 상황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뭐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뭐 이제 관광으로도 관광으로만 좀 방문하시고 가죠. 하다 네. 보면은 굉장히 뭐 여유롭게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많이 이탈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 특히나 10인 미만의 이제 마이크로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족 기업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뭐 혁신이나 첨단 이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패션 정도만 있나 이러죠. 패션, 네. 럭셔리 브랜드 이런 네. 쪽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우주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럽 내에서도 거의 2위의 강국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산 부분에 있어서도 뭐 레오나르도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유럽의 방산 기업이 지금 이탈리아 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또 방산 분야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이탈리아를 얘기할 때는 좀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 EU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좀 이태리 내부에서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경제력 격차 이런 것들도 또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좀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1, 2년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무디스가 이탈리아 이제 신용등급을 받다가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우리가 이제 이태리의 신용등급 그러니까 그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재정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재정 많이 적자 문제. 재정 적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올해 예산에 따르면 2.8%를 갖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EU에서 정하고 있는 3% 미만으로 지금 예. 이제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재정 건전성이 지금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이태리 경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체력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력 많이 했네요. GDP 내 재정 적자도 크게 줄인 또 그런 상황들 앞서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 나와 있죠. 자,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얘기하신 대로 지금 3% 밑으로 또 막는 또 그런 한 해를 목표로 잡고 있을 정도로 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잠깐 박사님이 이야기해 줬지만요. 뭐 메이드 인 이탈리아 명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자동차도 잘 만들고 방산 얘기하셨지만은 뭐 레오나르도 방산하면 또 이탈리아고 우주도 강하고요.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시죠. 이탈리아.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이크로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혁신이라든가 또는 대규모 자본을 갖다 투자를 해서 뭔가 R&D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제약적인 어떤 구조적 원인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중소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전반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생산성 문제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죽이라든가 또는 럭셔리 브랜드 또는 뭐 설계 뭐 이런 디자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이태리 제조업 경쟁력을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또 한편으로는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첨단 바이오요? 기계 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뭔가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이 굉장히 가능한 그런 제조업군을 갖다 서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도 합니까? 네, 이탈리아가? 조선도 거의 핀칸테리아라고 이제 유럽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규모로 이제 조선 업체를 갖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제 워낙 조선 강국이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뭔가 유럽하고 특히 이탈리아하고의 어떤 그런 조선 분야에서 협력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과 이탈리아의 정상회담입니다. 좀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뭐 힘을 합칠 부분들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력할 부분 많이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거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효과? 우선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무래도 방산 분야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산이요. 이제 네. 뭐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4대 강국, 방산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갖다 제시한 만큼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하고의 이런 방산 협력을 갖다가 통해서 좀 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분야에서도 워낙 이태리가 우주 관련된 기술에서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의 어떤 그런 한 이탈리아 간의 그런 우주 분야에서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우리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컨텐츠부터 아예 우주, 항공, 첨단, 방산까지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한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정치 성향이 좀 이야기 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네오파시스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강성이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정상회담 전에 염두를 해둬야 되나요? 뭐 어떻게 좀 뭐 얘기할까요? 예?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멜로니 총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총리에 들어섰을 때 이제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극우 성향의 어떤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지도자 됐다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총리에 취임한 이후로 어떤 그런 멜로니 총리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 약간 온건 실용주의적인 어떤 정책들을 갖다 많이 추진을 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정치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태리 총리분들이 역대를 보면 보통 평균 재임 기간이 한 13개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네네네. 지금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3년을 갖다 3년이 됐잖아요. 예. 3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정치적으로 안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좀 실용적인 어떤 그런 경제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이렇게 재정 건전성도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이태리 경제 자체가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뭐 충분히 그렇게 뭐 우려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실용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이탈리아 간의 좀 경제 협력을 갖다 좀 더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파, 강성, 구구 이런 표현 쓰고 있지만 벌써 3년째고요. 특히 이 멜로니 총리 이후에 앞서도 봤지만 경제 쪽이 굉장히 안정되고 있어서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스포츠 이야기를 좀 먼저 꺼냈던 게 다음 달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지금 밀라노 동계올림픽 이거 약간 좀 홍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좀 보면서 우리나라와 전략적 동반전 관계 어떤 노력 좀 필요할지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곧 다음 다음 2월 달이죠. 달입니다. 2월 달에 2월 이제 달. 밀라노에서 이제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청와대 발표자리에서 나왔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선수단의 어떻게 뭐 보호라든가 안전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해서 좀 뭔가 부탁을 하시겠다라고 예, 말씀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육의 측면에서도 아마 그런 논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도 워낙 우리 뭐 최근에 뭐 K-팝이라든가 또는 우리 K-컬처에 대한 그런 관심이 그렇죠. 높은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뭐 역사적으로 유물 이런 뭐 유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컬처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약간 신구의 어떤 그런 조화 이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문화적 강점을 갖다 어떤 식으로 좀 더 글로벌리하게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양국 정상들께서 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좋은 또 회담 되고요. 회담 끝나면 저희가 또 한 이탈리아 정상회담 결과도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에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 유럽팀 선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